안녕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이 들수록 소식하는 게 건강의 비결이다 라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덜 먹는 게 곧 장수다라는 말? 어쩌면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가장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과식이 문제였지만 노년기에는 덜 먹어서 병이 납니다. 저는 최근에 가슴 아픈 사례를 하나 만났습니다. 70세의 김정순 씨. 건강 염려가 많으셔서 1년 동안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셨을 땐 오히려 기력이 없고 늘 피곤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체중은 2kg밖에 안 줄었고 근육량은 1kg 가까이 빠져버렸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니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혈당까지 전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덜 먹는 건강법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김씨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밥맛이 없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 몸은 70대의 문턱을 넘으면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단백질과 영양소를 더 간절하게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진료실에서 40년 동안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여러분의 몸은 살찌는 것보다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훨씬 더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저영양 상태가 낙상을 부르고 당뇨를 악화시키며 결국 건강한 노후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조용한 질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노년기 식사 상식을 바로잡고 덜 먹는 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10년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을 아시면 여러분은 괜히 덜 먹어 병을 만드는 실수를 피하고 활기 넘치는 노후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럼 노년기에 덜 먹는 식습관이 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의 저영양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젊었을 때는 밥을 굶으면 살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70대의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음식 섭취가 줄어들면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먼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노인은 살이 찌는 것보다 근육이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이자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공장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병,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이 근감소증이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근육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끌어다 씁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저영양 상태입니다. 근감소증이 왜 무섭냐고요? 세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움직임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 때 힘이 없으니 자연스레 활동량이 줄어들고 몸은 더 빠르게 노화합니다. 둘째, 낙상과 골절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근육이 약하면 균형을 잃기 쉽고 넘어질 때 충격을 흡수해줄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골절은 노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셋째, 당뇨와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근육은 몸속 혈당의 약 70%를 사용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공장이 사라지는 것과 같죠? 아무리 약을 드셔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는 합병증의 위험을 더욱 키웁니다. 실제로 국내 70세 이상 여성 10명 중 4명은 단백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적게 먹는 것이 건강하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단백질 부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 흡수량도 함께 많이 줄어듭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12, 칼슘, 철분, 이런 미량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정밀 부품과 같습니다. 피로 회복, 면역력 유지, 뼈 건강 등 모든 생체 기능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적게 드시니 몸의 부품이 고갈되어 가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골다공증은 심해지고 늘 기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저희 환자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가 부른 것과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가 고프지 않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몸은 이미 저영양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덜 먹는 식습관이 노년 건강에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노인의 몸이 젊은 사람과 다르게 반응하는지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집중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덜 먹는 것이 노년 건강에 왜 위험한지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는 우리 노년 세대의 몸이 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많이 먹지 않아도 건강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젊을 때의 식습관을 그대로 노년기에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나이와 함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흡수율 자체가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집니다. 가장 먼저 위장부터 살펴봅시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위산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을 잘게 부수고 영양소를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첫 번째 분쇄기 역할을 하죠. 이 분쇄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좋은 고기나 콩을 드셔도 몸속에서는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결국 소화되지 않은 채 배설되거나 가스만 차고 더부룩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같은 양의 스테이크를 먹어도 젊을 때만큼 단백질 흡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만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70대의 단백질 흡수율은 30대의 절반 수준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과 똑같이 먹으면 노인은 항상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 효율의 저하입니다. 위뿐만 아니라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와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세포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마치 낡은 필터와 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필터가 낡으면 이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덜 먹는 대신 영양 밀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노폐물 여과 기능도 자연스레 약해집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짜게 먹거나 소화 과정이 힘든 음식을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가기 쉽죠. 따라서 노년기의 식단은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화하기 쉽고 흡수율이 높으면서도 영양소가 밀집된 음식을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예전처럼 먹는데 왜 기운이 없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몸이 당신의 노력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기능이 달라진 노년의 몸을 위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근육을 지키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식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비법이니 다음 내용에 꼭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단계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년기 식사 전략은 덜 먹기가 아니라 제대로 먹기입니다.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70대는 단백질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섭취 목표량 자체를 젊은 사람보다 높게 잡아야 합니다. 하루 단백질 목표량은 체중 곱하기 1에서 1.2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이 목표량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 타이밍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세끼에 나눠서 꾸준히 공급해 줄 때 근육 생성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단백질을 가장 간절하게 원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하루 식사 루틴을 딱 한 달만 따라해 보세요. 한 달 뒤 계단을 오를 때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침 근육의 스위치를 키자. 아침에는 소화하기 쉽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의 베스트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삶은 달걀 1개와 무가당 두유입니다. 여기에 밥을 드신다면 잡곡밥 한 공기의 절반 정도만 드세요. 단백질을 먼저 섭취해서 근육 생성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심, 섬유질과 영양 균형. 점심은 비교적 활동량이 많은 시간이니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과 함께 섬유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잡곡밥을 드시되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꼭 추가하세요. 여기에 다양한 제철 채소 반찬으로 섬유질을 채워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이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 지방을 줄이고 재생에 집중. 저녁은 잠자리에 들기 전이므로 소화에 부담이 되는 지방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연어나 닭가슴살 같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드세요. 만약 소화가 힘드시다면 채소를 듬뿍 넣은 채소죽에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전 우리 몸이 근육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깨끗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루틴을 요약하면 아침에는 고농축 단백질, 점심에는 영양 균형, 저녁에는 저지방 재생 식단입니다. 이렇게 덜 먹기 대신 제대로 먹는 식단으로 하루 세 끼만 바꿔도 우리 몸은 저영양이 늪에서 빠져나와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식단을 통해 실제로 삶을 회복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순히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 그 이상의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제대로 먹기의 힘을 통해 삶을 되찾은 한 분의 이야기가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80세 임정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임 어르신은 병원에 오셨을 때 온몸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식사량이 극도로 줄어든 심각한 저영양 상태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니 손주 집 대문 앞 계단 3개 오르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방문하는 것도 망설여진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의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임 어르신께 고가의 영양제나 시술 대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단백질 섭취 타이밍과 밀도 높은 식단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시도록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뭘 그렇게 챙겨 먹느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저를 믿고 2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임 어르신의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원장님, 이제 손주집 계단이요? 3개는 그냥 휙휙 올라갑니다. 얼굴빛이 몰라보게 밝아지셨고 목소리에도 힘이 넘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근육량 검사 결과였습니다. 2달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피로도는 눈끝만큼 떨어졌습니다. 임 어르신은 단순히 계단을 오르는 힘만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80세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으신 겁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노년기에 단백질과 영양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은 단순히 식단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삶의 회복입니다. 손주를 만날 힘, 스스로를 돌볼 능력,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임 어르신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몸이 원하는 최고의 영양분을 먹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덜 먹지 않고 잘 먹는 비법은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덜 먹는 것이 곧 건강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노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말씀드렸습니다. 70대의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하며 저영양 상태가 근감소증과 낙상, 만성질환을 부른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체중 곱하기 1에서 1.2g이라는 하루 단백질 목표량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80세 이머르신처럼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계단을 오르는 힘, 삶의 활력 자체를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식단 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노후의 삶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궁금증이 남으셨을 겁니다. 체중 70kg인 나는 그래서 뭘 먹어야 70g을 채울 수 있을까? 매일 달걀과 두유만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노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노화지연 식단표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하는지 실용적인 팁과 함께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